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밤새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 점수는 실망스럽고 아니면 큰맘 먹고 교육 프로그램에 돈 썼는데 듣고 나니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효과적인 학습에는요, 아주 치밀한 설계도가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막무가내로 암기하는 걸 넘어서 진짜 실력으로 착 붙는 학습의 비밀 코드, 바로 교수 설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왜 이렇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없을까요? 진짜 익숙한 상황 아닌가요? 우리 다 한 번쯤은 겪어봤잖아요. 시간 쓰고 돈 썼는데 교육이 딱 끝나자마자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그 허무함. 도대체 진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마치 의사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진통제부터 처방하는 거랑 똑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진단도 안 해보고 교육이 필요해 하면서 교육이라는 만병통치약부터 들이미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의 원인이 몰라서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안 되거나 회사 문화 때문이라면요? 그건 완전 오진인 거예요. 이런 성급한 처방, 진짜 시간하고 돈만 날리는 셈이죠. 그래서 훌륭한 설계자는요, 먼저 아주 예리한 학습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딱 탐정처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듯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이 탐정의 비밀무기가 뭐냐? 바로 초기 분석, 영어로는 프론트엔드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예요. 본격적으로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모든 걸 미리 샅샅이 조사하고 파헤쳐보는 단계인 거죠. 자, 이 학습 탐정의 가방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3가지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원인을 찾는 돋보기, 이게 바로 역량 분석이고요. 둘째는 거리를 재는 자, 이건 요구 분석. 마지막으로 행동을 그리는 스케치북, 이게 직무 분석입니다. 이 3가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이 비유랑 짝지어서 꼭 기억해두세요. 돋보기, 자, 스케치북, 이것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 도구부터 꺼내볼까요? 원인을 찾는 돋보기, 바로 역량 분석입니다. 이 돋보기를 들고 탐정에 던지는 첫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건 과연 훈련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지금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정말 몰라서 못하는 지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환경이나 동기의 문제인지 이걸 딱 가려내는 거예요. 무작정 교육 탓하기 전에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는 아주 결정적인 과정이죠. 두 번째 도구는 거리를 재는 자, 요구 분석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문제의 크기를 재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이 둘 사이의 거리, 즉 갭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자로 재보는 거죠. 이 거리를 알아야 이 정도 크기의 다리를 놔야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 이거 진짜 간단한데 엄청 강력해요. 바람직한 상태 빼기 실제 상태는 바로 요구다. 시험 보실 때 다른 건 까먹어도 이 공식 하나만 딱 기억하면 요구 분석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너무 쉽죠? 바람직한 상태 빼기 실제 상태. 자, 탐정의 마지막 도구입니다. 행동을 그리는 스케치북, 바로 직무 분석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잘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데 이렇게 묻는 거죠. 성공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스케치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케치북이 바로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할지 보여주는 명확한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탐정의 수사는 끝났습니다. 범인도 찾았고 사건의 규모도 파악했어요. 이제 이 탐정에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설계자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교육심리학의 대가인 로버트 가네가 말했죠. 설계의 첫걸음은 명확한 관역을 설정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화살을 쏴서 맞춰야 할 5가지 학습 목표 관역,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관역은 언어 정보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이름대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수도는 하면 서울, 이렇게 딱 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기억했다가 말로 꺼내는 능력인 거죠. 시험 문제에 진술하기나 열거하기 같은 말이 보이면 바로 이거 이름대기 문제구나 하고 언어 정보를 떠올리면 정답입니다. 두 번째 관역은 지적 기능입니다. 자, 언어 정보가 무엇을 아는 거였다면 이 지적 기능은
어떻게, how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건 언어 정보죠. 근데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그게 바로 지적 기능입니다. 개념을 써먹고 규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한마디로 how to 지식인 거죠. 세 번째 관역, 바로 운동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몸이 하나가 돼서 직접 몸으로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전거 타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루는 거, 전부 운동 기능이죠. 이건 뭐 반복 연습을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네 번째 관역은 바로 태도입니다. 이건 어떤 기술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선택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건 지적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좀 귀찮아도 그래, 분리수거를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여러 갈래길 앞에서 한쪽 방향을 딱 선택하게 만드는 우리의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관역, 인지 전략입니다. 이건 좀 특별해요. 다른 4가지 학습을 전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마스터 스킬이거든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술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어원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볼까? 아니면 이건 그림으로 그려서 외워야겠다. 이렇게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고 조절하는 능력. 그게 바로 인지 전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랑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맞춰야 할 5개의 관역이 딱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저 관역들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을까? 간에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마치 완벽한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처럼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9단계 레시피를 알려줬습니다. 이 순서만 그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최고의 학습 경험이라는 멋진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순서 묻는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니까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레시피의 앞부분 1단계부터 5단계까지입니다. 먼저 1단계, 학생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고 주의 획득. 2단계, 우리 오늘 이거 배울 거예요 하고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학습 목표 제시. 3단계,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랑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사전 지식 자극. 4단계,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을 가르칩니다. 내용 제시.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이해하기 쉽게 힌트를 주거나 길을 안내해주는 거죠. 학습 안내 제공. 여기까지가 수업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레시피의 후반부, 실전 파트예요. 6단계에서는 배운 걸 직접 한번 해보게 하고요. 수행 유도. 7단계에서는 이건 잘했고 이건 좀 아쉽네 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피드백 제공. 8단계, 이제 진짜 잘하는지 시험을 보고 성과평가. 그리고 대망의 9단계. 배운 내용이 시험 끝나고 싹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실제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꽉 붙들어 매주는 거죠. 파지 및 전이 촉진. 이 9단계를 다 거치면 학습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탐정의 도구랑 설계자의 청사진이 만나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던 교육 목표가 얼마나 날카롭고 구체적으로 변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기 한 은행의 실제 사례를 볼게요. 처음에 세웠던 목표, 직원들은 정중하고 친절한 서비스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어때요? 되게 모호하죠. 안다는 건 마음속에 있는 거라 우리가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거친 후의 목표를 보세요. 직원들은 정중하고 친절한 행동을 실현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안다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 실현한다라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바뀐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냥 정중하게 하세요 라는 뜬구름 잡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죠?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기처럼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처럼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명확한 행동 리스트로 정의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알아서 잘 좀 해봐가 아니라 자, 이 체크리스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목표입니다. 누가,
모든 은행 직원. 무엇을? 정중함을 실현. 어떤 상황에서, 고객과 상호작용할 때, 어떤 도구로, 보조도구 없이 해야 하는지가 이 한 문장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죠. 이제야말로 우리는 이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단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학습 문제를 탐정처럼 날카롭게 분석하고 설계자처럼 똑똑하게 해결하는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였죠. 성급하게 처방전부터 내밀지 말고 정확한 진단부터 하자.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원인을 파헤치는 학습 탐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효과도 없는 처방전만 계속 쓰시겠습니까?